193회 갑신 정변. 자, 저번 회에서는 이모군란시 조선의 신식 군대가 바로 청나라 군대인 청군이라는 진실을 밝혀드렸습니다. 사물과 역사적인 내용을 습득시 단 한 번의 정독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형식적인 집중 없는 독서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리안 X와 같은 의구심의 단서가 동반한 왜라고 하는 집중력의 독서는 단 한 번으로 역사의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안 X의 역사복원을 공부하시는 당신들은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자, 이번 갑신정변의 핵심도 동일합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갑신정변의 세력들을 타도하고 제압한 세력들이 바로 3,000명의 청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이들 청나라 군대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의 키워드입니다. 자, 청나라 군대는 누구? 역사적 배경. 김옥균을 중심으로 하여 187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계하당은 개항 후 세력을 증대시키면서 자주 부강한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여러가지 자주 근대화 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1882년 7월 이모군란으로 인해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게 되었다. 청국은 3,000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주둔시키고 집권자이며 국왕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청국 군함에 초청하여 놓고는 청국으로 납치하여 보정부에 유폐하였다. 청국은 대원군 정권을 붕괴시킨 다음 민씨 외척 정권을 다시 수립하였지만 청군을 철수시키지 아니한 채 모력을 배경으로 허구의 종주권을 주장하면서 조선 속방화를 위한 적극 간섭 정책을 자행하고 조선의 자주 독립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자, 우선 청국과 청군의 정체부터 밝히고 넘어갑시다. 청국이 바로 청조선입니다. 인조 반정의 주인공 인조가 황제가 되기 이전에 봉지가 청주의 성인 청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청조선을 현재의 차이나로 조작하는 것이 역사 조작의 본질과 핵심입니다. 청군, 이 청나라 군대가 바로 고종 황제가 만드는 신식 군대였습니다. 구식 군대와 신식 군대란, 구식 군대가 상징하는 것은 이 세력들이 서양의 무장단체인 대영제국의 외세에 맞선 1840년대 아편전쟁 이후에 척양척교의 세력들입니다. 흥성대원군의 수구 척사란 바로 이러한 외세와는 통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식군대란 고종 황제가 바로 이들 대영제국의 외세와 통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령을 듣는 신식군대로 다시 군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들 신식과 구식의 군대는 통상과 관련되는 문제이지 나라를 팔아먹거나 하는 그러한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1882년에서 84년경 조선의 사회 정치 세력은 급진 개화파, 온견 개화파, 민씨 수구파, 대원군 수구파, 위정 첫사파 등 5대 세력으로 분화되어 있었다. 1884년에 갑신정변은 5대 세력 중에서 급진 개화파가 청국과 결탁한 민씨 수구파에 대항하여 일으킨 정치 투쟁이었다. 역사를 조작한 세력이 김옥균을 개화라는 미명하에 역사를 조작해서 전개시켰지만 이들 개화당을 지원하고 있는 세력은 일제입니다. 청국과 결탁한 민씨 수구파가 바로 조선 정부입니다. 경과,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당은 청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완전 독립을 이루기 위해 먼저 정권을 장악하여 위로부터의 대개혁을 단행하기로 하고 1883년부터 무장 정변을 모색하며 준비를 진행시켜 나갔다. 첫째, 박영효는 1883년 3월 안성 판윤에서 광주 유수로 자천되자 그곳에서 약 500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신식군대를 양성하였다. 청군은 청조선의 신식군대입니다. 광주는 관중지역으로 그곳에서 박영효가 조선의 관군이 아닌 사병을 양성했던 것으로 이들이 갑신정변의 반란군이 됩니다. 둘째, 윤홍열은 1883년 함경남 병사로 있으면서 북청 지역의 장정
약 500명을 모집하여 신식군대로 양성하였다. 북청이란 청주의 북부 지역으로 윤홍열이 역시 관중의 청주 지역에서 사병을 양성한 것이고 이들이 갑신정변의 반란군이 됩니다. 셋째, 김옥균 등이 일본에 유학시킨 서재필 등 14명의 사관 생도들이 1884년 7월 귀국하여 갑신정변의 중요한 지시 무력이 되었다. 갑신정변의 중심 수뇌부가 일본 유학파들이라고 합니다. 넷째, 김옥균은 정변을 준비하기 위해 43명으로 이뤄진 비밀 무장 조직 충의계를 만들어 신봉모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였다. 개화당은 이와 같이 약 1000명의 정변 무력을 양성하였다. 1884년 봄부터 청국과 프랑스 사이의 안남 문제를 둘러싸고 청불전쟁의 조짐이 짙어지자 청국은 1884년 5월 23일경 서울에 주둔시켰던 3000명의 청군 중 1500명을 안남 전선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서울에는 1500명 청군만이 남게 되었다. 그 1884년 8월 발발한 청불전쟁에서 프랑스 함대가 청국의 복권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 양상이 청국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김옥균 등 개화당은 정변을 일으킬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1884년 9월 정변을 단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당시 청국이 안남전선에 묶여 조선에서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전선 2개를 만들 여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자, 역사 조작의 핵심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청조선의 신식군대 3000명 중 1500명은 개경인 서울에 있었고 청조선의 신식군대 3000명 중 1500명은 청불전쟁이 못해 안남 전선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청불전쟁이 못해 안남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불전쟁이 못해 안남이 안주의 남부인 고죽국 풍패인 전주 즉 낙양이었습니다. 이 안남이 낙양이며 이곳 낙양이 베트인 박토의 남쪽인 베트남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식은죽 먹기라고 했습니다.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를 현재의 동남아 베트남에 조작해서 이식했던 것으로 이러한 조작의 내용을 보충하고자 실제로 프랑스가 베트남을 쳐들어가는 치밀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놈들입니다. 갑신정변의 쿠데타. 마침내 1884년 12월 4일 홍영식이 청판으로 있던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켰다. 자, 이후 경과는 생략하고 결과는 이들 갑신정변을 일으킨 쿠데타군은 신식군대인 1500명의 총조선군을 도저히 대항할 수 없어 갑신정변은 청군의 무력 공격에 패배함으로써 개화당의 집권은 3일 전으로 끝나게 되고 말았다. 김옥균, 박영효, 서광봉, 서재필, 변수 등 9명은 일본으로 망명하고 홍영식, 박영규와 사관생도 7명은 고종을 호위하여 청군에 넘겨준 후 피살되었다. 그 뒤 국내에 남은 개화당들은 민씨 수거파에 의해 철저히 색출되어 수십 명이 피살되고 개화당은 몰락하였다. 갑신정변이란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변동 또는 변란입니다. 역사 연구 시 가장 중요한 사학은 원어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제의 후원을 받은 갑신정변은 청군인 조선의 신식군대에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청나라 청군의 정체만 분명히 밝히면 근대사의 의문들이 그대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밝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다음 회에서는 청불전쟁의 무대 베트남의 진실을 밝혀봅시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 본 책에 있으니 가급적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